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의 웨이대로 했을 때 성과가 나온다라는 그 연결고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게 리더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어긋난다라고 하면 우리의 웨이가 잘못된 거거나 가설이 잘못됐죠. 예. 저희가 얘기했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조명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저는 조직의 스포트라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디렉터가 적시에 정확한 연기를 하는 그 주인공 또는 배우에게 건강한 조명을 비춰주는 것이 저는 조직 문화에서 사실 리더를 통해서 우리가 본보기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리더 문화라고 했는데 그때 조명을 잘 비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연님 어떻게 쓰나요? 저는 너무 공감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드는 생각은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제가 자문을 하다 보면 스타트업 CEO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아웃스탠딩한 성과를 낸 직원이 있어요. 이 직원을 샤웃아웃 해주고 싶은 거죠. 이 직원을 스포트라이트를 쏴주고 싶은 거예요. 쏴줄 수 있겠죠. 근데 성과를 낸 직원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쏠 것인가, 또는 우리의 웨이대로 일을 한 직원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쏠 것인가에 대한 CEO, HR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를 우리 웨이대로 성과를 내면 정말 베스트겠죠. 그분은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강하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웨이와 딱 부합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택틱들이나 이런 순발력이나 시장을 빠르게 캐치한 능력이 좋아서 빠른 시간 내에 임기응변으로 성과를 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에게도 스포트라이트를 쏠 건가? 아니면 우리의 웨이를 지키면서 일하되 성과가 느린 사람에게도 스포트라이트를 쏠 수 있는가? 저게 정말 중요한 실질적인,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얘기하면서 또 떠오르는 건 뭐냐면, 스포트라이트가 이게 약간 마법 지팡이 같은 걸로 구성원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죠. 마법 지팡이가 아니라 고양이들한테 이렇게 놀아주는 건 뭐죠?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걸로 놀아주면 고양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구성원들이 따라다니는, 제가 뭘 경계했으면 하냐면, 우리 회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규칙이 모든 사람에게 인지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CEO가 생각했을 때 얘 정말 우리 웨이대로 일했는데 스포트라이트 쏴줘. 이렇게 되면 회사도 그렇잖아요. 구성원이 있고 리더가 있고 리더의 리더가 있고 CEO가 있을 텐데 그 다 하이어러키별로 우리의 웨이를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성과 관리를 도와주는 게 리더고 리더의 리더인데, CEO가 스포트라이트를 쏴줘 하면 CEO의 디스크리션, 그러니까 재량대로 스포트라이트의 방향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드는 거죠. 제 걱정이 이해되죠? 그건 웨이가 명확하지 않을 때 맞아요. 발생하고. 근데 그 웨이가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우리는 웨이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맞아요. 집약적이고 직관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고, CEO의 주관대로 움직이는 스포트라이트는 디렉터가 우리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연기하기로 한 그 무대에 향연을 깨트리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일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오늘은 제가 빛나네? 이렇게 조명을 움직이는 디렉터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해석이 분분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9시 1분 9시가 아니다. 노건님 해석과 나의 해석이 달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해석값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세연님이 질문하신 거를 이제 하나씩 답변 드려보면, 이제 첫 번째로는 주니어 레벨일수록 그 웨이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 전 스포트라이트를 쏘아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리더는 사실 성과를 내기 위해 이 웨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보면 이 웨이를 잘 이행했을 때 성과가 난다라는 믿음을 구성원들에게 학습시켜주고 보여줘야 되는 표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웨이만으로 사실 주목을 받는다?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더의 역할은 웨이를 잘 이행했어가 아니고 성적이든 결과값이든 뭘로든 증명해내는 것이 리더의 역할인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스포트라이트를 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 그 우위가 우리 웨이와 상관없이 어떤 자신의 뭔가 역량만으로 성과를 낸 사람보다 훨씬 더 주목받아야 되고 훨씬 더 조명받아야 된다.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전제는 둘의 성과가 같다는 전제인가요? 성과가 같더라도 또는 둘의 성과가 같다면 당연히 우리의 웨이를 쫓은 그룹이 더 높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겠죠.
근데 우리 웨이를 잘 쫓은 그룹이 에버리지 퍼포먼스인데 개인기를 부렸던 그룹이 성과가 더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그럴 수 때 있죠. 스포트라이트는 어디에 가야 되느냐? 저는 스포트라이트는 저쪽, 그러니까 웨이를 가지고 성과를 만들어낸, 그게 에버리지 성과일지라도 그쪽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상은 사실 퍼포먼스 베이스 평가를 하는 보상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의 웨이를 잘 따르면 거기에 따른 보상도 같이 연결돼서 컬처되게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러면 보상은 성과의 지분이 있고 우리의 웨이 지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건 별도로 운영돼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의 웨이대로 했을 때 성과가 나온다라는 그 연결고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게 리더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어긋난다라고 하면 우리의 웨이가 잘못된 거거나 가설이 잘못됐죠. 예. 선행 행동이라고 선행 우리가 행동이 후행 결과값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링크를 한번 봐야 되는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 그냥 이 웨이와 상관없이 계속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되게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혹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정의 자체가 우리 회사 산업, 전략, 이 비즈니스 씬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성과 관리를 할 때 분기 단위로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는데 그런 왓을 이루기 위한 가설은 치열하게 검증하는데 우리의 웨이, 선행 행동에 대한 사실 가설, 검증 이것도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프레임워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건님이 말씀하신 선행 행동, 우리의 웨이에 대한 선행 행동과 후행 결과값을 비교해서 이게 정말 성과와 연결이 되는지를 잘 봐서 모니터해서 가설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것을 바꿔주는 작업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저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의 웨이는 6개월, 1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웨이가 모든 구성원들이 다 따라왔을 때 정말 폭발적으로 성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웨이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참아줄 수 있느냐, 언제까지가 이게 터지는 티핑 포인트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도 해야 되는데 이게 1차 방정식이 아니라 2원, 2차, 3원, 3차 막 방정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복잡한 다이내믹스를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네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정의가 제일 어렵다고 얘기한 게, 처음부터 어느 정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우아한 형제들이 얼마나 큰 기업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잡담은 경쟁력이다를 삭제하지 않았거든요. 성과로 연결되지 않았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저는 그게 아직도 살아있고, 그게 사실 처음에 검증까지 시간이 꽤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을 견뎌냈다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한 우리의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굉장히 그 우한 형제들의 바가 아닌가.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진 않아요. 네. 그냥 먹는 걸 좋아합니다.